자, 농도를 배워볼까요? 자, 농도에는 우리 흔하게 배웠던 퍼센트 농도라는 거 알고 있지? 네.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 몇 퍼센트라고 하는. 자, 퍼센트 농도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용액 100g 중 용질의 그램 수. 자, 그래서 자, 퍼센트 농도를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죠. 용액 질량 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자, 이렇게 하면 퍼센트 농도야. 근데 자, 준홍아, 용액이라고 하는 건 뭐하고 뭐를 더한 거죠? 저 그냥 물이랑.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용매라고 불러. 녹이는 물질, 용매 질량에다가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부르잖아. 네. 자, 그래서 용매 질량에다 용질 질량 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퍼센트 농도야.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요식에서 있지. 용질의 질량을 구해라. 그러면 구할 수 있겠니? 네. 용질의 질량을 어떻게 구해지냐면 첫 번째 식으로 봐봐. 용질 질량은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이렇게 표현되지.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요것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거기에는 요 식은 따로 써 있지는 않을 거야. 자, 그런데 퍼센트 농도는 있지. 농도가 같아도 같은 질량의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거야. 자, 10% 포도당 수용액과 10% 설탕 수용액이 있지. 네. 자, 10% 포도당 수용액은 자, 얘는 물이 얼마냐면 물 90g이죠. 네. 포도당은 10g이 있는 거야. 그래서 총 100g 중에 포도당 10g이니까 10%인데 자, 여기에서 포도당의 몰수는 자, 포도당이 180이 화학식량이야. 그래서 요만큼 녹아 있는 거야. 자, 우리 몰수 구하는 공식이 뭐뭐가 있었죠? 준홍아? 화학식량 분의 그 분자량. 아니죠. 화학식량분의 질량이었죠. 네. 그래. 그러니까 10g이 질량이고 화학식량 분자량이 180이란 말이야. 네. 그런데 10% 설탕 수용액. 자, 여기도 물은 90g이고 설탕은 10g이에요. 그러면 설탕의 몰수는 얼마냐면 이 수용액 100g 중에 설탕의 분자량이 342야. 그래서 342분의 10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센트 농도 10% 10%라는 건 같지만 그 속에 녹아있는 입자의 수가 몰수지.
네. 몰수는 180분의 10몰, 342분의 10몰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두 번째, 몰농도가 있어요. 몰농도는 라지 M으로 쓰는데 이 몰농도의 단위는 몰 퍼 리터야. 자, 그런데 퍼센트 농도는 질량으로 표현되지. 네. 질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얘는 온도에 관계없이 농도가 일정해요. 네. 자, 그런데 여기 잘 봐봐.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야. 몰 퍼 리터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얘기야. 자, 용액. 자, 요거를 앞으로 당겼을까? 용액 1리터 중 용질의 몰수예요. 자, 그런데 얘는 부피로 따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면 농도가 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왜 농도가 변하게 되냐면 용액의 부피가 변해요.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열팽창이라는 거 들어봤어? 네. 그치? 네. 자, 온도가 변하면은 이 용액 또는 기체, 액체, 고체는 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변해. 그렇기 때문에 몰농도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몰농도의 공식을 외워야 돼. 자, 몰농도는 라지 M이 단인데, 자, 얘는 용액 부피 반드시 리터여야 돼. 리터. 그리고 용질 몰수. 몰수는 N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자, 용액 부피를 V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 용액 부피를 대문자 V.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요 공식을 이렇게 표현해 볼까? 용액 부피가 만약에 밀리리터로 표현되면, 자, 밀리리터일 때는 있지, 1000으로 나눠야 리터가 나오지. 네. 그치? 그 다음에, 자, 몰수는 어떻게 구했지, 아까? 어, 아, 분자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잖아. 네. 알겠니? 네. 이게 몰농도의 공식, 요 두 가지를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러면, 자, 요 MV는 뭘까? 용, 용질의 몰수? 그렇지, 맞아요. 용질 몰수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야. 용질 몰수. 잘 알고 있네. 여기에서. 자, 준홍이를 보니까 바로바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제대로만 잘 따라오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MV가 용질 몰수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용질 질량 구할 수 있겠니? 어, 자, 용질 질량은 어떻게 구할까? 몰수하고 관계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그 분자량분의 질량이 몰수니까 그렇지? 분자량이랑 몰수를 곱하면 그렇죠. 맞아요. 용질 질량은 MV 곱하기 분자량이야.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앞에 공식을 외우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이 공식 되게 중요해요. 알겠니? 자, 그리고 얘는 있지. 농도가 같으면
용액 같은 부피 속에 자, 같은 부피 속의 녹아있는 용질 입자수가 모두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거기에 얘가 한번 또 나와 있는 거를 한번 풀어볼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0.1몰에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에 50ml가 있어. 그럼 여기에서 포도당 몰수는 자, 몰수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요? MV가 몰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0.1 몰농도 곱하기 50ml는 0.05리터예요. 그러면 얘는 0.005몰만큼이 녹아있는 거야. 근데 똑같아. 0.1 몰농도 설탕 수용액. 자, 50ml에 설탕 몰수는 얼마냐라고 하면 0.1 몰농도 곱하기 똑같이 0.05리터. 반드시 부피는 리터로 곱해야만 몰수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0.005몰만큼 녹아있지. 네. 그치? 네. 그래요. 이게 바로 이 몰농도에서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MV 몰농도에다가 부피 리터로 곱하면 몰수구나.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은 MV에다가 분자량을 곱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몰농도를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자,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자, 보자. 첫 번째. 희석 용액의 몰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희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농도를 물키는 거야. 네. 자, 이때는 이 식을 이용하면 돼요. MV는 M-V- 요 식을 이용해서 희석 용액의 농도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볼까? 자, 선생님 노트에 들어있는 예로 해볼 테니까 봐봐. 0.1몰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증류수를 부어서 500ml가 되었다. 자, 봐봐. 0.1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200ml에 증류수를 부었어요. 전체 부피가 500ml가 되었다. 자, 이때 이 용액의 몰농도, 용액의 몰농도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이 식에 집어넣어봐. MV는 M-V-. 자, 그러면 M은 0.1 몰농도에 200ml니까 0.2리터죠. 그 다음에 몰농도는 얼마가 될까? 0.5리터가 됐잖아. 그러면 여기서 M은 얼마냐? 구할 수 있죠? 네. 0.04 몰농도가 돼요. 이해되니? 네. 자, 여기에서 어떻게 구하는지 봐봐. 자, 물칠 때 부피가 2배가 되면 몰농도는 2분의 1이 되고 부피가 3배가 되면 몰농도는 3분의 1이 되고 부피가 10배로 늘렸다. 그러면 몰농도는 10분의 1이 되는 거야. 그치? 네. 네. 왜 이와 같은 공식이 되냐면 몰수는 변하지 않거든. MV가 몰수잖아. 그치? 몰수는 물을 넣는다 그래서 녹아있는 알갱이 수가 변하는 거 아니지? 네. 네. 그래서 요 공식을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자, 몰농도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 M1V1 더하기 M2V2는 MV, 이 식으로 풀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도 이 식은 또 어떤 식이 되는지 한번 풀어볼까? 자, 거기 밑에 나와 있죠. 1몰롱도 수용액 100ml와 2몰롱도 수용액 100ml를 섞었다. 자, 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00ml와 2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100ml를 섞었어요. 자, 그랬을 때 몰롱도는 얼마가 될까? 자, 이 문제는 자, 위식에 그대로 넣을 거야. 어떻게? M1V1 더하기 M2V2는 MV식으로 넣어서 1몰롱도 곱하기 0.1L 더하기 2몰롱도 곱하기, 자, 단위를 그대로 쓸까요? 1몰롱도 곱하기 0.1L와 2몰롱도 곱하기 0.1L를 더해. 그러면은 100ml 100ml 더하면은 총 부피는 200ml가 되지. 네. M 곱하기 0.2L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요 M은 얼마가 될까? 얼마가 되겠니? 어, 1.5몰 농도가 나와요. 네. 이해됐어? 네. 자, 근데 만약에 자, 요 식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하나 더 내보자. 자, 위 용액에 요 용액이야. 위 용액을 섞은 후 증류수를 부어 500ml가 되었다. 자, 이 용액의 몰농도는 얼마냐? 이 문제도 똑같이 풀면 돼. 어떻게? M1V1 더하기 M2V2는 MV로 이렇게 넣어도 돼. 자, 그러면 똑같이 풀어봐. 1몰농도짜리 0.1L 더하기 2몰농도짜리 0.1L를 더했더니 M 곱하기 증류수를 부어서 0.5L가 된 거잖아. 네. 이해됐어? 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 음, 0.5분의 0.3이야. 네. 5분의 3. 네. 0.6 몰농도가 되니?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몰농도 구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0.1 몰농도 황산구리 2 수용액 만들기 이렇게 나와 있니? 네. 자, 요거를 선생님이 요걸로 해줄 테니까 봐봐. 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거기에는 써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자. 포도당 수용액 500ml 만들기 요걸로 배워보자 말이야. 자, 그러면 요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잘 봐. 우선 500ml 속에 포도당 질량을 계산을 해. 자, 그랬을 때, 자, 용질의 질량은 아까 뭐라고 계산하라 그랬죠? 어떻게 계산한다? 음, MV? MV 곱하기 분자량. 분자량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1 몰롱도 곱하기 0.5리터 곱하기 분자량이 180이거든. 포도당은. 그러면 얘는 얼마야? 어, 90g이니? 네. 그치? 네. 자, 그러면 이 90g을 측정을 하는 거야. 첫 번째, 포도당 90g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당을 비커에 넣고 소량의 물로 녹인다. 자, 소량의 물, 증류수로 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커 용액을, 요게 중요해. 여기에서는 몰롱도 만드는 거는 반드시 500ml의 500ml 부피 플라스틱. 이게 중요해. 부피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돼. 자, 부피 플라스틱에 옮긴다. 자, 부피 플라스크는 어떻게 생겼냐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릴 테니까 봐. 자, 우리 완자책이나 이런 데 보면 부피 플라스크가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목이 길어요. 목이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갖고 바닥이 이렇게 평평해. 그리고 표선이 여기에 딱 하나만 있어. 표선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중간에 뭐 눈금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눈금이 딱 하나 있어. 이렇게 표선이 있고 여기에 500ml 이렇게 표현돼 있단 말이야.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자, 여기 봐봐. 비커에 소량의 물로 녹여서 얘 집어넣어. 그러면 요만큼 들어가겠지? 네. 자, 그러면 비커를 따라내면은 준홍아, 비커 옆에 막 액체 같은 거 막 묻어있지? 네. 그렇잖아. 네. 우리가 컵에 있는 물을 따라도 컵 속에 물이 완전히 100% 옮겨가나? 아니요? 아니지. 컵 안쪽 벽에 묻은 물이 흘러내려서 또 물방울들이 막 밑으로 내려가지? 네. 그런 거 버리면 안 돼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네. 어떻게 하냐면 네 번째. 비커를 증류수로 헹구어. 자, 증류수로 소량의 증류수를 헹구어 다시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요. 자, 이거를 몇 번 정도 하면 되냐면 2번 내지 3번 정도를 이렇게 해. 왜 그러냐면 요 포도당을 녹인 용액을 이쪽에 넣었다 그래도 이 물방울들 맺힌 거에도 포도당이 녹아 있거든. 그런 것들을 씻어내서 넣지 않으면 오차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 과정을 몇 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째는 자, 부피 플라스크에 증류수를 부어. 자, 표선에 맞춰요. 표선이 하나만 있다 그랬잖아. 요 표선까지 증류수를 부어서 맞춘 다음에 이제 딱 맞았으면은 뚜껑을 마개를 막고 흔든 후 자, 라벨을 붙이면 돼요. 자, 라벨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다가 하얀 견출지에다가 자, 1몰롱도 포도당 500ml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몰롱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몰롱도를 만드는 방법에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용질 또는 여기서는 포도당이지. 포도당 용질을 녹인 용액이 500ml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 틀렸다 이런 얘기야. 물 500ml에 포도당 90g을 녹인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포도당 90g을 녹여서 만든 용액 전체 부피가 500ml. 이렇게 되다. 자, 이렇게 만든다라는 말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됐니? 네. 자, 그러면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다음 장 넘기면 뭐가 있니? 음, 농도의 환산? 농도의 환산. 선생님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지? 네. 수능 문제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나와.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 자, 농도의 환산법은 따로 안 적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자, 농도의 환산. 자, 농도의 환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용액의 질량을 구한다. 자, 용액의 질량은 뭐에다 곱하면 되냐면 용액 질량은 용액 부피에다가 용액의 밀도를 곱해주면 돼요. 근데 자, 준홍아 여기에서 요 식은 다 같은 식이야. 용액 밀도는 뭐분의 뭐니? 저거 그 뭐지 용액 부피분의 질량이 부피분의 네. 용액 질량이지. 네. 그러면 용액 부피는 어떻게 구하니? 어, 용액 밀도분의 용액 질량 아니야? 네. 요 세 개씩은 똑같은 식이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질의 질량을 구하면 돼요. 자,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방법이 있지? 퍼센트 농도로부터는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용질 질량은 앞에서 나온 거야. 용액 질량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몰 농도로부터 용질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아까 써줬죠? 네. MV에다가 분자량? 그렇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용질의 질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그 다음에 가서 세 번째 공식에 대입한다. 자, 공식은 퍼센트 농도 공식 아까 써준 거. 그 다음에 몰 농도의 공식 써준 거. 그걸 외우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준호가 있지. 1단원이 여기까지가 끝난 거거든. 네. 근데 선생님이 1단원에서 반드시 외워야 하는 것들을 여기에 공식처럼 써줄 거야. 네. 알겠지? 그 밑에 뻥 뚫려 있니? 많이 비어 있죠? 네. 그 자리에 지금부터 쓰는 거 그대로 밑에다 써놔. 요거 밑에다 요것도 반드시 외워야 하니까 그 밑에다 쓸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1몰의 질량은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하라 그랬어? 어, 그, 뭐지? 그램을 붙인 거였는데. 무엇에? 원자량, 분자량에? 그렇지. 원자량, 분자량의 그램을 붙인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분자량이나 원자량은 어떻게 구하라? 어,
아, 저기 그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 그렇지.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 그쵸? 그래 안 그래? 네. 자, 몰수 구하는 공식이 3개가 있었지. 네. 자, 어떻게 됐죠? 저거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또 어, 1몰 부피. 부피를 1몰 부피로 나눠라. 네. 분자수를 아보가드로수? 맞아요. 맞아요.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라.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뭐죠? 자, 몰수와 아보가드로 법칙은 무조건 따라다닌다 그랬지? 네. 자, 같은 온도, 압력, 부피 속에 모든 기체 분자는 같은 수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잘 봐야 돼. 자, 온도, 압력, 부피가 같을 때 자, 1몰의 부피는 자,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질량비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밀도비는 비비? 분자량비야. 자, 네. 그런데 잘 봐야 돼 또. 1g의 부피비로 알 수 있는 게 뭘까? 어, 자, 1g의 부피비로 알 수 있는 건 1g의 몰수비를 알 수 있어. 역수비는 뭐를 의미할까? 어, 이게 분자량비예요. 네. 이걸 꼭 알아야 돼. 자, 또는 같은 질량의 부피비. 같은 질량의 부피비 역시 역수비는 분자량비. 또는 같은 부피의 질량비. 이거는 분자량비. 자, 요게 분자량비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 또 같은 개수의 질량비가 또는 요것도 분자량비가 된다. 자,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의미가 그러니까 문제마다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지를 보고 문제를 풀을 때 요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어? 몰수비? 그 다음에 분자수비. 자, 이거는 항상 성립. 그 다음에 부피비, 온도, 압력이 일정. 그 다음에 압력비, 온도, 부피 일정. 그 다음에 절대 아닌 건 질량비. 자,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항상 가능하다. 이렇게 써놓은 거 있었지? 네. 이거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질량 보존의 법칙.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선생님 써준 거 있었죠? 어, 네. 그 두 가지 외우라는 뜻이야.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있니? 네. 요것도 외워라. 이런 얘기지? 네. 자, 이 두 가지 외우고, 그 다음에, 자, 하나, 여기에다 하나, 요, 옆에다 이렇게 써줄게. A 질량분의 B 질량. 요게 마지막 공식이에요. 자, 요거는 A와 B 원자량의 B일 수도 있고, A 일정량과 결합하는 B 원자수 B,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B분의 A를 구한다. 자, 여기까지. 요거를 그 밑에다 쭉 써놓고 요걸 외워야 돼. 네. 그래서 자, 이제 준홍아, 네. 선생님이 보내준 문제 있잖아. 보내준 거요? 아, 네네. 아, 뒤에. 요 바로 뒷장부터 문제가 나와. 봐봐. 네. 거기 보면 내신 대비 1, 2 이렇게 있거든. 네. 1단원에 대해서 내신 대비 1, 2가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문제 전체를 다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 네. 문제를 풀 때 아마 배워놓고도 잘 안 풀릴 거야. 왜 안 풀리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거 정리해 준 거 있지? 네. 요거를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듯이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조금 풀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자, 준홍이한테 어떻게 할까? 자, 2단원을 나가도 돼. 2단원을 조금 더 나가도 되고 아니면은 이 공식 외우고 문제를 푸는 거를 연습을 할래. 오늘까지는 일단 이거 1단원을 하고 싶어요. 그럴래? 근데 다음 2단원은 어차피 2단원은 1단원보다 계산하는 거 없이 거기는 의미만 배우면 되고 또 네. 금방 끝나. 네. 그러니까 요거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해. 그래서 네.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 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자, 거기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쭉 해서 37번 문제 한번 볼까? 37번 나왔니? 네. 자, 요거 지워도 되지? 네네. 지우고 거기 그래프를 한번 봐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래프에 보면 여기는 X 질량, 여기는 Y 질량 이렇게 나와 있니? 네. 그 다음에 그래프가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래 놓고 요게 가고 이게 나죠? 네. 그리고 자, 여기는 14, 여기는 7, 그리고 여기는 16 이렇게 돼 있지?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런데 가하고 나를 보면 자, y분의 x 질량을 한번 비교해 봐. 가는 16분의 14니? 네. 나는 y분의 x는 16분의 7이니? 네. 자, 그러면 잘 봐야 돼. 자, 요게 2배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y 일정량과 결합하는
x 원자수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어, 2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봐봐. y 일정하니까 y를 하나로 일정하게 놔봐. 하나로. 그러면 x는 2개 하나. 그러면 가는 x2y, 나는 xy가 돼야 되거든. 이해돼요? 네네. 근데 거기 문제 봐봐. 나는 3원자 분자이다 그랬지. 네. 얘는 몇 원자 분자야? 얘가 2원자 분자고 가가 3원자 분자가 됐죠. 네. 그러면은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어, 안 맞아요. 조건에 안 맞잖아. 네. 그럴 때는 뭐를 구하냐면 y분의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분의 y를 구하는 거야. 자, 그러면 가의 x분의 y는 x는 14일 때 16일 결합돼 있지 y는. 네. 맞아? 네. 나의 x분의 y는 7일 때 16일 나와 있네? 네. 그러면은 1대 2지. 네. 1대 2잖아.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 돼요. x 일정량과 결합하는 y 원자수 비가 1대 2다. 그러면 가는 xy, 나는 xy2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x 일정하잖아. 여기 하나씩으로. 그치? 네. 그럴 때 y는 1대 2. 그래서 얘가 3원자 분자가 됐으니까 거기에서 나는 xy2고 가는 xy가 화학식이구나 이렇게